그녀의 시야는 짙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쏟아지는 장대비가 사방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비명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한이선은 거리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방금 전 그녀의 경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파면, 통보와 가장 믿었던 연인의 배신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그녀의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은 정작 자신의 인생 위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걷다가 어둠 속에 잠긴 검은색 세단 한 대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잠시 멈춰선 안식처처럼 보였다. 젖어버린 몸을 의지할 곳을 찾던 그녀의 본능이 이성을 앞섰다. 그녀는 주저없이 뒤쪽 문을 열고 몸을 밀어 넣었다. 차 안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듯 고요하고 어두웠다. 눅진한 알코올 냄새와 젖은 옷의 습기가 순식간에 실내를 채웠다. 강태주는 뒷좌석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이었으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막 심장이 멎을 듯한 위기를 넘긴 직후였고 그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통해 그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이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이 차에 낯선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는 예상치 못했다. 이선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 긴장된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평화로움이 있었다. 태준의 눈빛은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했고 그의 오른손은 본능적으로 슈트 안쪽에 숨겨둔 무언가를 향해 움직였다. 김 실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제동을 걸려 했지만 태준의 미세한 손짓이 그를 멈추게 했다. 이 낯선 여자의 침입이 단순한 취객의 실수인지 아니면 그들의 동선을 파악한 누군가의 고도로 계산된 함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는 찰나의 시간을 벌었다. 차창 밖의 폭우 소리는 그들의 은밀한 대치 상황을 완벽하게 숨겨주었다. 이선은 이미 좌석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고 차가운 가죽 시트에 감촉에 만족한 듯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고급스러운 공간이 자신의 모든 불행을 잊게 해줄 마법의 장소라고 착각하는 듯했다. 누구냐?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놀랍게도 떨림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잘 연마된 검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같았다. 이선은 그제야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그의 눈빛은 맹수 같았고 그의 얼굴선은 마치 대리석을 깎아낸 듯 차갑고 완벽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압도적인 권력과 위험을 감지했어야 했지만 알코올이 지배하는 그녀의 뇌는 그저 이 남자가 자신이 늘 꿈꾸던 이상형에 가깝다는 시시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해실거리며 웃었다. 비가 너무 와서요. 잠시만요. 그녀의 태도는 도발적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멍청했다. 태주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김 실장에게 지시하려 했으나 바로 그때 외부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불빛이 다가왔다. 회장님, 뒤에서 따라붙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울렸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는 방해물이 확실했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내던지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출발해. 최대한 빨리. 차는 굉음을 내며 빗속을 뚫고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이선은 급격한 가속에 몸이 뒤로 쏠렸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택시가 아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놓인 이동수단에 탑승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차량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향을 틀 때마다 이서의 몸은 좌우로 흔들렸다. 그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술기운이 조금씩 달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시끄러운 빗소리와 차 안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던 문제, 즉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지. 서류상의 오류가 아니야. 문제는 자회사 KH건설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유령 회사 SNC의 현금 흐름에 있어. 3분기 보고서에 왜 해외 법인의 투자금이 빠져 있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과 숫자는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태준과 김 실장의 움직임을 일시에 멈추게 했다. 김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태준을 불안하게 바라보았고 태준의 눈빛은 이전의 냉정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KH건설과 유령회사 SNC는 그가 지금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어머니 쪽 세력의 비자금 통로였다. 이 사실은 극소수의 최측근만이 알고 있었다. 이 취한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말은 단순한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전문적이었다. 태주는 몸을 숙여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SNC 3분기 투자금, 누락. 태준이 의문스럽게 그녀에게 되물었다. 이선은 눈을 감은 채 중걸거렸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기밀 정보예요. 그들은 나를 해고했어요. 내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놈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0.8%의 마진율은 불가능해요. 그건 공매도를 위한 위장술이에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KH홀딩스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내용만큼은 전문적인 금융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그녀의 몸은 비록 만취 상태였을지 몰라도 그녀의 뇌는 여전히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술주정뱅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파헤치고 있는 거대한 부정부패의 실마리를,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오랜 숙적이자 어머니의 대리인인 최 여사와 이복 동생 강도윤의 계획이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젖은 여자에게서 자신을 둘러싼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한 듯했다. 김 실장은 계속해서 초조하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태주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김 실장, 속도를 늦추어.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인지 당장 확인해. 차량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자 태주는 이서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은 반쯤 풀려 있었고 그녀는 그의 완벽한 슈트에 머리를 기대며 잠꼬대를 했다. 공정해야 해요. 공정하게.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들은 나를 파괴할 수 없어요. 내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어요. 그녀의 중얼거림 속에는 억울함과 함께 강렬한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나약함과 내면에 숨겨진 단단한 강인함을 동시에 느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어떤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 모두 같은 적을 두고 싸우고 있는 동지일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김 실장은 태준의 지시대로
이서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뒤져 신분증을 찾아냈다. 회장님, 한이서입니다. 나이 28, 전 직장. JL 파이낸셜의 위기관리 팀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태준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JL 파이낸셜은 최 여사가 정치적 로비에 사용하던 주요 금융 창구였다. 그녀가 그곳의 위기관리 팀장이었다면 그녀는 최 여사의 검은 돈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기묘한 침입자는 신이 자신에게 보내준 예상치 못한 선물일지도 몰랐다.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해고당했다니 흥미롭군.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술에 취해 자신의 가장 위험한 적에 채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태준은 그녀에게서 희미하지만 강렬한 복수심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감정과 흡사했다. 그의 아버지는 최 여사의 교묘한 계략에 속아 그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조금씩 빼앗겼고 태준 자신도 늘 그녀의 감시와 견제 속에 살아왔다. 그는 지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이 여자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는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적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뒤따라오던 차량의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자 김 실장은 안심한 듯 속도를 다시 올렸다. 태준은 한이서의 머리카락에 묻은 빗물을 털어주었다. 그 행위에는 일말의 친절함도 없었고 오직 냉정한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녀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녀는 위기관리 전문가였고 거래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이상에 그녀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을 제안해야 했다. 바로 그때 한이서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욱, 안 돼. 너무 울렁거려. 그녀는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눅진한 술 냄새와 함께 그녀가 마신 모든 것들이 고급스러운 차내를 순식간에 더럽혔다. 맙소사. 태주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의 표정은 곧바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김 실장은 경악하여 운전대를 놓칠 뻔했다. 이 예상치 못한 사태는 태준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끔찍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태준은 더 이상 이 여자를 차에 태우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술에 취해 엉망이 된 재앙이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마음을 바꿨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그 정확한 정보들, 그 가치는 이 차를 통째로 세차하는 비용이나 새로운 시트를 교체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컸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 그녀의 분노를 이용해야 했다. 태주는 차가운 결정을 내렸다. 이 여자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는 대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 그녀의 분노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김 실장, 괜찮아. 일단 닦고. 목적지로 가. 그리고 내일 아침 저 여자에게 최고급 세탁비를 청구하는 대신 내가 제시할 거래의 내용을 준비해. 태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준비해. 아주 큰 계약이 될 거야. 우리의 결혼 계약이 될 테니. 김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미러를 바라보았다. KH그룹의 냉철한 강태준 회장이 취한 여자 때문에 자신의 차를 더럽히고 심지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차는 어둠 속을 질주했고 한의선은 여전히 엉망진창인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머물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이 검은색 차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지옥이자 동시에 천국이 될 새로운 계약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의선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떴다. 부드러운 실크 침구와 은은한 햇살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어제 겪었던 처참한 현실과 폭우 속의 암흑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잠든 침실이 마치 왕실의 별궁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음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밤의 기억이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해고 통보, 술, 그리고 어떤 검은색 차.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켰고 옷이 모두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검은 차의 주인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방 한쪽에는 그녀의 젖은 옷가지들이 깔끔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고급스러운 새 드레스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부자의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미술관이나 재벌의 비밀 성체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아래층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완벽하게 정돈된 테이블 위에 금빛 햇살을 받아 빛나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자신이 어떤 미지의 세계로 끌려왔음을 확신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이 좀 들었습니까? 한희서 씨?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젯밤의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잘 계산된 기계처럼 냉정하고 무감각했으며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 했다. 이 선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지만 곧 자신의 엉망진창이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허리를 곧게 펴고 그를 마주보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젯밤 일은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습니다. 차량 손해에 대한 비용은 제가 전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선은 가능한 한 가장 전문적이고 깔끔한 태도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빚지게 될지 두려웠지만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나섰다. 그녀는 이 상황을 단순한 금전적 배상으로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태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을 비웃는 듯한 잔인한 미소였다. 차리양 손해 그것이야 대수롭지 않습니다. 김 실장이 어제 차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했지만 당신이 흘린 정보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제 당신은 당신의 전 직장 JL 파이낸셜과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적들이 공유하는 비밀 금고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SNC라는 유령 회사의 3분기 현금 흐름 말입니다. 그 정보는 10억 원짜리 세단 한 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는 그녀의 심장에 날카롭게 박혔다. 이선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술에 취해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비밀을 이 낯선 남자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JL 파이낸셜에서 그녀가 해고당한 이유. 바로 그녀가 발견했던 부정부패의 고리가 이 남자의 거대한 싸움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의 운명이 예정된 것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그녀의 동요를 놓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한 묶음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굵은 글씨로 결혼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상이 아닙니다. 동업입니다. 나는 당신의 통찰력과 정보가 필요하고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신을 무너뜨린 세력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당신은 앞으로 2년 동안 KH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 즉 KH그룹 부인이 됩니다.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100억 원을 선불로 지급할 것입니다. 태주는 마치 주식 시세를 읽는 것처럼 감정 없이 그 엄청난 금액을 읊었다. 이 금액은 그녀가 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한희선은 그 충격적인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경멸로 요동쳤다. 이 남자는 그녀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값싼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쇼를 위한 소품이 아닙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만 제 몸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계약서를 밀쳐냈다. 자존심이 상한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빛에는 불타는 저항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의 자존감과 정의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몸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한희서 씨, 철저히 계산된 리스크 관리와 상호 이익을 위한 계약이죠. 나는 지금 KH그룹 내부에서 나를 축출하려는 최여사 세력과의 권력 싸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재계 유력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당신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비켜나가는 완벽한 카드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고 배경이 없는 여자가 갑자기 내 아내가 된다면 그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 혼란은 곧 나의 시간 벌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태주는 그녀의 저항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웠다.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을 해고한 JL 파이낸셜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밝혀낸 그 SNC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나의 이복 동생 강도윤과 최여사 세력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이 계약을 통해 KH그룹의 최상위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세력의 심장부에 직접 침투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돈은 당신의 힘이 될 것이고 나의 권력은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복수심을 정확하게 건드렸다. 복수. 그 단어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그녀의 정신을 단번에 깨웠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당했던 모욕, 빼앗긴 명예, 무너진 커리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돈만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들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강태준의 아내라는 자리는 바로 그 무대였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날카로운 전략가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좋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거래를 하죠. 하지만 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품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선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첫째, 100억 원은 나의 개인적인 복수와 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간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저는 단순한 사교계의 인형으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KH그룹 내부의 문제에 개입할 권한을 요구합니다. 특히 SNC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태주는 그녀의 날카로운 조건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예상대로 돈에만 관심이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력과 정의를 갈망했다. 그녀의 요구는 그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배경만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녀의 전문적인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좋습니다, 한희서 씨. 당신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 역시 나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공적인 영역에 국한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개인적인 감정이나 애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침실은 분리됩니다. 둘째, 공적인 자리에서는 완벽한 강태준의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KH그룹의 이미지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저에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저의 복수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2년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저는 미련 없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계약서의 최종 페이지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녀의 필체는 강하고 단호했다. 강태준 역시 그녀의 맞은편에 서명했다.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KH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건 위험하고도 치밀한 결혼 계약이 그렇게 성사되었다. 계약서가 교환되자 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환영합니다. 강태준의 아내 한희서 씨, 이제 당신은 단순한 위기관리 팀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KH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방패입니다. 그 말에는 격려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한희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몇 년간의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숙련된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닿은 그녀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과도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키는 디자인이었다.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을 따라 은은하게 빛났고 그 모든 것들이 강태준 회장의 압도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 모든 거칠애가 단지 적들을 속이기 위한 갑오심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옆에 서서 시계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기억하십시오, 한희서 씨. 오늘 밤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KH그룹의 부인으로서 당신의 첫 시험대입니다. 최 여사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과거를 파헤쳤을 것이고 당신이 내세울 수 있는 배경이 없다는 사실을 대중 앞에서 조롱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고였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저는 위기관리 전문가입니다. 저는 수많은 기업의 도덕적 결함과 약점을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저에게 익숙한 환경입니다. 한희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거대한 위기관리 시뮬레이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강태준의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공격하는 모든 이들의 허점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도착한 나이트 오키드 자선 갈라는 서울 상류사회의 모든 권력과 부가 응축된 장소였다. 홀은 거대한 샹들리에와 우아한 꽃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참석자들은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태준과 이서가 홀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강태준 회장이 갑자기 결혼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특히 그의 아내가 재계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는 소문에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가장 먼저 그들을 맞이한 것은 최 여사, 강태준의 계모였다. 그녀는 기품 있는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도끼와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들 강도윤과 함께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머, 태준아, 네가 드디어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급작스럽게 배경도 모르는 아이와 내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구나. 최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서의 어깨를 가볍게 쥐면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서는 태준보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최 여사님, 저희의 결혼이 다소 급작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적인 이익이 아닌 KH그룹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결합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KH그룹의 모든 명성과 가치를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그의 아내로서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 여사의 공격적인 어조와 달리 침착하고 자신감 넘쳤다. 그녀는 단 한마디로 최 여사의 배경이 없다는 공격을 그룹의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덮어버렸다. 최 여사는 이서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서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서 씨는 위기관리 전문가였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화려한 경력이 우리의 자선 활동에도 도움이 될까 모르겠구나. 이 갈라는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는 중요한 자리거든. 돈만 밝히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가치일 수도 있지. 이 말은 이서가 과거 JL 파이낸셜에서 일했다는 사실, 그리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교묘한 수작이었다. 이서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최 여사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맞습니다, 여사님. 저는 위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도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선 관람은 정말 훌륭한 행사입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들의 선한 의도가 자칫 잘못된 돈, 즉 비자금이나 부패한 자본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자선은 투명한 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아름다운 밤은 거대한 위선이 될 뿐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홀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최 여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기업인들,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뒤로 검은 돈을 숨기고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세탁하는 위선자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고 그녀의 발언은 곧바로 그들의 양심을 찔러 들어갔다. 최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졌고 강도윤은 노골적으로 이서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냈다. 당신이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예의를 지키십시오. 도윤이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태주는 이 상황을 그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고 상대방의 약점을 대중 앞에서 폭로할 수 있는 대담함에 있었다. 도윤의 격앙된 반응은 오히려 이서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처럼 보였다. 이서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도윤 씨, 저는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원칙입니다. 돈의 출처가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 나온 선의는 본질적으로 기만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 원칙에 대한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요? 그녀는 도윤의 분노를 차분한 논리로 제압했다. 이때 사교계의 유명한 여인인 윤 마담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최 여사의 오랜 동맹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이서의 과거 이력에 대해 듣고 있었다. 한이서 씨, 당신의 도덕적인 견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당신은 JL 파이낸셜에서 직원 윤리 위반으로 해고당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스스로 윤리 위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윤리를 논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큰 목소리로 이서의 과거 오명을 들춰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번뜩였다. 이서는 숨을 들이쉬고 느릿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윤 마담님,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저는 JL 파이낸셜에서 해고당한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회사 내부의 거대한 부정부패, 정확히는 회사 자금의 불법 유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침묵시키기 위해 윤리 위반이라는 명목을 씌워 파면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명예를 더럽히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저의 진정한 충성심과 능력을 알아보셨습니다.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저의 윤리입니다. 이서의 당당한 고백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자신을 공격한 부패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고발의 무기로 사용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영리했다. 그녀의 말은 KH그룹 내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 세력에게까지 경고를 보냈다. 강태준 회장은 약하고 배경 없는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부패와 위선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날카로운 검을 손에 넣은 것이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극도로 분노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이서와 논쟁하는 것은 자신의 품위만 깎아내릴 뿐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서를 노려보았고 태준에게 속삭였다. 너의 이 선택이 너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다. 네가 저런 천박한 여자를 데려와서 너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이서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쌌다. 그의 손길은 공적인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저의 아내는 천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용기와 정직함이라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미 잃어버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존중합니다. 태주는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선은 그의 단호한 지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복수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히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강태준과 KH그룹의 운명과 엮이게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시험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을 완벽하게 자신의 무기로 삼았고 적들에게 그녀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안으로 침투하여 그들이 숨긴 검은 돈의 실체를 파헤칠 준비가 되었다. 한희선은 KH그룹 회장실 옆에 마련된 비서실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회장 비서 역할이었지만 그녀의 실제 임무는 KH그룹 내부 깊숙이 침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출근은 그룹 내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최 여사와 강도윤 측근 인사들은 그녀를 무능한 낙하산 인사로 치부하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견제하고 비웃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얕잡아 보는 동안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어젯밤 술에 취해 중걸거렸던 바로 그 문제. KH건설과 관련된 유령회사 SNC를 통한 자금 유용이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그룹의 가장 민감한 자료인 KH건설의 최근 2년간의 재무 보고서와 핵심 프로젝트 미래도시 개발 계획 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했다. 서류 더미는 산더미 같았고 일반적인 전문가라면 몇 주가 걸릴 분량이었지만 이선은 자신의 위기관리 경력 동안 단련된 뛰어난 분석력으로 서류를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숫자와 보고서 속에서 숨겨진 패턴과 미세한 오류를 찾아내는 데 익숙했다.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검토하던 이선은 마침내 그녀의 예감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초기 자금 집행 내역에서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인 수수료 처리로 위장된 수십억 원의 지출이 발견되었다. 이 자금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그룹 구조조정팀의 승인을 거쳐 제3의 컨설팅 회사로 흘러들어간 후 다시 SNC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재투자되는 복잡한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룹의 내부 감사팀과 재무 전문가들의 눈을 완벽하게 피해가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백 이사, 그룹 구조조정팀장 말인가요? 이선은 중얼거렸다. 재무보고서의 미세한 인장과 결제 순서가 그녀의 뇌리에 정확하게 박혔다. 그는 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그룹의 충성에 온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태준조차도 그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서가 발견한 서류상의 작은 흔적, 특히 백이사의 승인 도장이 찍힌 결제 서류들이 유독 SNC 관련 지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만약 그가 최 여사에게 포섭된 내부 스파이라면 그의 위치는 그룹의 핵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기에 가장 완벽한 자리였다. 이선은 태준에게 직접 이 문제를 보고하는 대신 먼저 백이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성급한 움직임은 백이사를 경계하게 만들고 최 여사 측근에게 그녀의 조사 사실을 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사냥을 시작했다. 이선은 곧 있을 KH건설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 관련 서류 중 일부러 치명적인 인공적인 오류를 삽입한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 이 문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내부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치명적인 기술적 약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가짜 문서를 백이사가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은밀하게 노출시켰다. 며칠 후 이서가 만든 가짜 문서를 기반으로 한 경쟁사의 입찰 제안서가 태준의 손에 들어왔다. 그 제안서에는 이서가 심어놓은 기술적 약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그것은 곧 백이사가 태준의 경쟁자이자 최 여사의 세력에게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서는 조용히 태준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태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경쟁사의 제안서를 읽고 있었고 그 안에는 KH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미래 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복사되어 있었다. 태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실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이서 씨, 김 실장 외에는 아무도 이 기술 정보를 알지 못했는데.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 충격적인 배신 앞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선은 그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회장님, 내부의 스파이가 정보를 유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파이를 찾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내부 감사 자료에 인위적인 오류를 삽입한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백이사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 노출시켰습니다. 이 경쟁사의 제안서에 담긴 기술적 오류는 바로 제가 심어놓은 그 오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태준은 이서의 말을 듣고 경쟁사의 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서가 지적한 부분이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부에서 그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지 서류 몇 장과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을 통해 몇 주 만에 밝혀냈다. 그의 오랜 숙적이 심어놓은 뿌리 깊은 암세포를 그녀가 간단하게 잘라낸 것이었다. 그녀의 분석력은 단순한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고 그것은 마치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 가까웠다. 백이사라니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충성심을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인간적인 배신감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이선은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충성심은 돈과 권력 앞에서 가장 쉽게 변질되는 가치입니다. 그들은 백이사를 재정적인 약점이나 가족의 취약점을 이용해 포섭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백이사를 즉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최 여사 세력과 연결된 중요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이서의 전략은 태준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성을 되찾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단순히 계약상의 파트너를 넘어 자신의 권력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임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백이사를 제거하는 대신 그에게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이 아닌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합시다. 그를 통해 최 여사 세력에게 위장된 경로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회장님. 그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술에 취한 나약함이 아닌 권력과 지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날카로운 빛을 내뿜었다.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능력에 대한 존중을 넘어선 그녀의 강인함과 지성에 대한 깊은 매료였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외로운 싸움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후 며칠 동안 이선은 백이사가 접근하는 문서들을 정밀하게 조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짜 경로를 통해 그룹의 중요한 움직임을 알리는 동시에 최 여사 측근의 진짜 비리 자료들을 은밀하게 수집했다. 그녀의 탁월한 정보 조작 능력은 백이사가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최 여사 세력은 자신들이 여전히 KH그룹의 핵심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오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태주는 이서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처음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보다 정의와 복수를 추구하는 강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태주는 이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식사는 늘 무겁고 사업적인 대화로 가득 찼지만 오늘은 달랐다. 태주는 와인잔을 들고 이서에게 말했다. 한이서 씨, 당신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백이사는 내가 평생 믿어왔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없었다면 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계약이 끝난 후에도 당신은 언제든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내 곁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결혼 계약은 이제 단순한 거래가 아닌 진정한 신뢰와 동지애를 바탕으로 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KH그룹의 내부 정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평온함은 찰나에 불과했다는 듯 갑작스럽고 맹렬한 폭풍이 몰아쳤다. 강태준과 한이서가 백이사를 역이용하여 최 여사 측근의 위장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을 때 상대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의 가장 취약해 보이는 연결고리인 한이서, 즉 계약 결혼으로 얻은 아내를 표적으로 삼았다. 언론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이서의 과거를 파헤치는 선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다. KH그룹 회장의 부인, 상습적인 음주와 폭력 성향으로 전 직장 해고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녀가 JL 파이낸셜에서 해고당한 이유가 윤리 위반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개인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들은 그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진, 물론 그녀가 술에 취해 비를 맞던 그날 밤의 모습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을 첨부했고 그녀가 검은 채 올라탔던 사건을 알코올 중독자가 일으킨 무모한 행위로 묘사했다. 이 모든 공격은 그녀의 과거 남자친구이자 JL 파이낸셜의
내부 고발자였던 박도훈의 치밀한 공작이었다. 이서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 배후에 박도훈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취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언론에 교묘하게 흘려보내는 데 능숙했다. 그는 현재 강도윤의 측근으로 들어가 최 여사 라인에서 그녀를 공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언론의 맹공격은 순식간에 KH그룹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이사회의 보수적인 멤버들은 즉각 태준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이 불안정한 계약 결혼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크를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태준은 이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사회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최 여사와 강도윤의 치밀한 전략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태준에게 자신의 그룹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버려야 하는 딜레마를 강요하고 있었다. 이서는 이사회와 언론의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녀는 태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이 사태를 분석하며 태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계약을 빌미로 그에게 약점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박도훈은 강도윤의 지시를 받고 태준의 집무실로 찾아왔다. 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비서실에 앉아있는 이서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이서야. 네가 강 회장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지만 네가 그날 술에 취해 내 차가 아닌 다른 채 탄 건 결국 너의 그 버릇 때문이겠지. 박도훈의 목소리는 위선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도훈 씨, 여긴 당신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와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가져올 법적, 도덕적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이서는 차분하게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박도훈은 그녀의 흔들리는 모습을 즐기며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였다. 법적 결과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너는 나를 배신하고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지. 그리고 네가 지금 KH그룹에 가져온 혼란은 너의 운명이야. 강 회장은 곧 너를 버릴 거야. 그룹의 안정 앞에서 너 같은 여자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이니까. 바로 그때 강태준이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박도훈의 말을 모두 들었다. 태준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박도훈을 불태울 듯이 날카로웠다. 박도훈 씨, 당신의 충고는 잘 들었습니다. 내 아내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합니다. 당신이 감히 내 아내에게 버려질 소모품이라고 말하다니. 당신이야말로 최 여사에게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싸구려 대행인일 뿐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박도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태준의 단호한 반응에 당황했다. 태준은 이서를 지키기 위해 이사회의 압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계산은 이미 끝났다. 이서가 없었다면 그는 내부의 암살자 백이사를 제거할 수 없었을 것이고 SNC의 자금 유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곧 이서의 복수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그녀가 목숨 걸고 찾아낸 진실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게다가 그것은
그것은 적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굴복이었다. 태주는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태주는 박도훈을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흘려보낸 가짜뉴스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서 씨는 이미 당신과 최 여사 세력이 벌여온 모든 부패의 고리를 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공격할수록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 최 여사에게 보고하십시오. 강태주는 내 아내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결혼 계약을 최후의 전쟁의 시작으로 선언한다는 것을. 박도훈은 태준의 눈빛에서 나오는 섬뜩한 결의에 질려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오전, 강태준은 이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옆에는 완벽하게 냉정하고 당당한 모습의 한이서가 서 있었다. 태준은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최근 보도된 제 아내 한이서 씨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악의적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녀가 전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유는 윤리 위반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거대한 횡령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녀의 명예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태주는 그녀가 JL 파이낸셜에서 찾아낸 비자금 유용 서류의 일부를 공개했다. 태주는 이어 말했다. 지금의 이 모든 언론 공격은 KH그룹의 경영권 탈취를 노리는 내부 세력의 치졸한 공작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선언합니다. 저는 제 아내 한이서 씨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녀에 대한 모든 공격은 곧 KH그룹과 저 강태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그룹 내부의 모든 부패 세력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제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이서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복수를 자신의 대의명분으로 삼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서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계약상의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리고 그룹의 안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KH그룹의 안정, 그리고 진실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당신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동맹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계약서 이상의 깊은 감정을 심어주었다. 그들의 계약은 이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회로 바뀌고 있었다. 한이서와 강태주는 최 여사 세력의 맹렬한 언론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더욱 단단한 동맹 관계를 구축했다. 태준의 공개적인 지지는 적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태준은 이서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박도훈이 흘려보낸 가짜뉴스 몇 개를 막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최 여사의 비자금 조성 경로와 강도윤의 모든 불법 거래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사회와 주주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이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최 여사 세력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밀스러운 그림자 경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경매는 단순한 예술품 거래가 아닙니다. 이곳은 비자금을 세탁하고 고위층의 약점을 거래하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나 디지털 장치를 그곳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전문적인 판단력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그 위험한 작전의 선봉에 서고자 했다. 태주는 이서의 계획에 일말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서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고 그녀의 통찰력이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김 실장과 극소수의 정예 경호팀만을 대동한 채 경매가 열리는 외곽에 폐쇄된 지하 벙커로 향했다. 이선은 전문적인 위장술로 얼굴을 가린 채 태준과 함께 경매장으로 들어섰다. 경매장 내부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공기 중에는 짙은 탐욕과 부패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어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었다. 이선은 태준과 함께 가면을 쓴 채 홀을 배회하며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을 주시했다. 그녀는 최 여사, 측근 인사들과 강도윤, 그리고 박도훈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비밀스러운 메모를 주고받는 것을 포착했다. 그들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 이선은 마침내 그들이 다음번 경매에 내놓을 물건이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가들과 기업인들의 비리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금고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금고는 최 여사가 권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태준의 숙적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장님, 목표는 디지털 금고입니다. 최 여사는 이것을 미끼로 다른 대기업 회장들에게서 자금 지원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서가 태준에게 무전으로 속삭였다. 그때 경매장의 경비 요원 중 한 명이 이서의 움직임이 너무나 민첩하고 전문가적임을 감지하고 그녀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 경비 요원은 최 여사가 사적으로 고용한 용병 출신이었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서에게 고정되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순간 박도훈이 갑자기 경매장 뒤편의 복도에서 이서와 눈이 마주쳤다. 박도훈은 이서의 눈빛에서 그녀가 위장하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경보를 울리려 하자 이서는 태준을 향해 급히 몸을 숙이며 소리쳤다. 들켰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태준은 순간적으로 경매장 전체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서의 손목을 움켜쥐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질주했다. 경매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최 여사와 강도윤은 상황을 파악하고 용병들에게 그들을 붙잡으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이서가 이미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노리고 접근했음을 깨달았다. 복도를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중 뒤따라오던 용병들이 태준과 이서를 향해 둔탁한 금속 막대를 휘둘렀다. 태준은 이서를 자신의 등 뒤로 밀쳐내고 막대를 막기 위해 자신의 왼쪽 어깨를 내주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태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고 이서는 그의 뒤에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느꼈다. 막대는 그의 슈트를 찢고 그의 어깨 근육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서는 그의 희생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행동은 계약이나 계산이 아닌 순수한 본능적인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회장님, 이서는 비명을 질렀고 태준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김 실장이 정계 경호팀을 이끌고 나타나 용병들을 제압했고 그들은 간신히 경매장을 빠져나와 준비된 안전가옥으로 대피했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이서는 피를 흘리는 태준을
침대에 눕히고 급히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소독약과 거즈를 찾아와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태주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훌륭한 간호사 역할까지 해내는군요. 그의 농담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이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은 저를 버리고 먼저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에게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태주는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의 방패는 무사해야 하니까요. 농담입니다. 이서 씨, 나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잃으면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보았지만 나 역시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의 정의감, 당신의 강인함,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나는 당신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차분했지만 그의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이선은 그의 어깨에 붕대를 감으며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상처 치료를 마친 후 이선은 태준에게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믿고 끝까지 이 싸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부패와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 마주쳤고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계약서의 잉크를 넘어 서로의 삶과 운명을 짊어진 진정한 동지로 굳게 맺어졌다. 그들이 경매장에서 간신히 확보한 것은 비록 디지털 금고는 아니었지만 최 여사가 특정 정치인과 은밀한 거래를 나눴다는 증거사진 한 장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공격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 분명했다. 운명의 날 아침, KH그룹의 모든 것이 걸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태주는 부상당한 어깨에 붕대를 단단히 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했다. 한이서 역시 완벽하게 정돈된 오피스 슈트 차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취객이나 계약 결혼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의 핵심 전략가이자 강태준의 가장 믿음직한 방패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밤의 위험과 고통, 그리고 곧 다가올 승리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여사와 강도윤은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측근들은 이미 주주들의 의결권을 상당수 확보했다고 확신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최 여사는 태준이 언론의 공격과 내부 이사회의 압박으로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준을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총회가 시작되자마자 단상에 올랐다. 강 회장님, 최근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과 회장님의 사적인 리스크는 그룹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주들을 대표하여 강 회장님의 불신임 안건을 발의합니다. 그녀의 발언은 회의장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다. 최 여사 측 주주들이 환호했고 강도윤은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태주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불신임 안건을 발의하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저는 지금 이 순간 KH그룹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진정한 위험 요소에 대해 먼저 밝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주님들의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부동했다. 바로 그때 한의서가 회의장 뒷문을 통해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전문 변호사처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아내 자격이 아닌 KH그룹의 특임 위기관리 고문 자격으로 입장했다. 최 여사는 그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어머, 술주정뱅이 아내까지 데려왔군요. 강 회장님은 정말 상황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신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그룹의 고문이라고요. 그녀는 이서를 모욕하여 청중의 불신감을 극대화하려 했다. 이서는 초의 여사의 모욕을 무시하고 태준의 옆자리에 섰다. 그녀는 단상 위의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고 스크린에는 그녀가 JL 파이낸셜에서 찾아냈던 SNC 유령 회사의 자금 유용 내역이 거대한 그래프와 함께 나타났다. 주주 여러분, 저는 KH그룹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이사회 내부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2년간 KH건설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 비자금은 바로 최 여사와 강도윤 이사가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설립한 SNC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청중을 완전히 압도했다. 그녀는 숫자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회계 조작 기법과 법적인 허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그녀는 배기사를 역이용하여 확보한 정보와 그림자 경매에서 얻은 정치인과의 불법 거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초의 여사와 강도윤 이사는 그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게 유출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횡령한 자금으로 정계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그룹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배임 및 횡령 행위입니다. 강도윤은 분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여자의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강태준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조작한 허위 사실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이선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공개한 후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최 여사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이 담긴 디지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 장부에는 최 여사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거래한 내역, 그리고 태준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던 과거의 모든 음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증거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강도윤 이사님, 그리고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태준의 사전 신고와 이서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도착했다. 최 여사와 강도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자신들이 가장 얕잡아 보았던 술주정뱅이 여자와 냉혈한 회장의 치밀한 협력에 의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강태준, 네가 감히 내 어머니를 배신해 이 그룹은 내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끝이야. 너도 곧 무너질 것이다. 최 여사는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와 강도윤은 수갑을 찬 채 회의장을 끌려나갔고 주주들은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KH그룹은
내부의 가장 위험한 암세포를 제거하고 마침내 안정화되었다. 태주는 승리했다. 그는 단상 위에서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했고 그의 눈빛은 이서가 서 있던 곳을 향했다. 하지만 이서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회의장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녀는 태준과의 계약을 완벽하게 이행했다. 그룹의 안정성을 회복시켰고 그녀를 무너뜨린 세력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았으며 그의 적들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100억 원의 계약금은 이미 그녀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태준과의 관계가 계약 이상으로 발전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 관계의 시작이 비즈니스였던 만큼 끝도 깔끔한 비즈니스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비어있는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 대신 가슴 한켠에 알 수 없고 말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주주총회장의 혼란이 잦아들고 승리의 기운이 감돌 때 강태주는 주변의 축하 인사를 모두 물리치고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이서가 사라진 빈자리는 그의 승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크고 공허했다. 그는 이 모든 싸움이 이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침묵의 퇴장은 그녀의 임무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계약의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었음을 비로소 인정했다. 태주는 김 실장에게 모든 잔무를 맡기고 그녀를 찾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KH그룹의 방대한 정보망을 이용하면 그녀를 쉽게 찾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곳, 즉 모든 부담과 권력에서 벗어난 진정한 한이서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했다. 그는 문득 그녀가 처음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올랐던 그날 밤, 그녀가 중얼거렸던 공정하게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어요 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녀가 가장 바랬던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 시각, 한이서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맥주집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JL 파이낸셜에서 일하기 전 힘들었던 시절 위안을 얻기 위해 혼자 찾던 곳이었다. 그녀는 소박한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100억 원의 계약금은 그녀의 계좌에 안전하게 있었고 그녀는 이제 복수를 완수했다. 그녀의 명예는 태준의 공적인 지지를 통해 회복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공허했다. 그녀는 그 냉철한 회장과의 긴장감 넘치는 동맹 관계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여기 있었군요. 한이서 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이서는 고개를 들었고 놀라움에 맥주잔을 놓칠 뻔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평소에 완벽한 슈트 차림이 아닌 다소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감돌았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김 실장 없이 혼자 온 듯했다. 태주는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김 실장의 보고로는 당신이 이곳과 비슷한 분위기의 술집을 자주 찾았다고 하더군요. 내가 직접 운전해서 왔습니다. 이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저는 저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계약금은 충분히 지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붕대를 보았고 죄책감과 염려가 동시에 밀려왔다. 태주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맥주 한 잔을 주문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에 건배합시다. 당신 덕분에 KH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룹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서가 형식적으로 축하했다. 태주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 후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아닙니다. 한이서 씨, 나의 승리는 불완전합니다. 당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이 거대한 승리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용기, 그리고 당신의 정의감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그룹의 안정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계산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인간적인 필요와 존중을 보았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저는 당신의 쇼를 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한 도구였고 그 도구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저 역시 저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서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계약이라는 경계를 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태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기한도 조건도 없는 계약입니다. 돈이나 권력의 계산 없이 오직 우리의 진실한 감정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계약 말입니다. 태주는 슈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대신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한이서 씨,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이제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의 모든 명예와 당신이 추구하는 정의를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삶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나는 이 외로운 정점에서 당신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태주는 솔직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이서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과 냉정함을 버리고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꼈다. 이서는 눈물을 훔치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신 자신의 손을 태준에게 내밀었다. 강태준 회장님, 저는 당신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고 나는 당신에게 진실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비즈니스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KH그룹의 부인으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옆에서 그룹의 모든 불의와 부패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가장 강력한 동지. 그들의 눈빛은 사랑과 깊은 신뢰로 가득 찼다. 그들은 맥주집을 나와 함께 밤거리로 걸어나갔다. 그들의 새로운 계약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KIG그룹은 한이서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강태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재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단순한 재벌 부부가 아니었다. 이서가 주도하는 기업윤리위원회는 그룹 내부의 부패를 철저히 감시했고, 태주는 그녀의 조언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상류 사회의 치정극이 아닌 강인한 두 영혼이 만나 권력의 정점에서 진정한 사랑과 공정함을 실현한 대서사시로 기억되었다. 강태주는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었고, 한이서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삶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는 그들의 첫 계약서에 명시된 100억 원보다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